5분 인문학. 인간관계, 만남과 헤어짐. 시작합니다. 인문학이란 무엇일까요? 한 줄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인문학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언어와 문화, 역사, 철학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즉,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인간관계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처럼 외딴 섬에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면 인간에 대한 갈등이나 관계의 기술이 필요 없기에 인문학을 배우거나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냥 기술과 생존 기술을 배우는 데 집중해야겠죠.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은 처음 서로가 생각하고 정했던 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이유도 이와 동일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계약서를 쓰고 동업을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기에 동업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믿지 못해서 계약서를 씁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면 처음에 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관계의 설정 조건이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수천만 원을 누군가에게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안 쓴다는 건 첫째로 멍청하거나 둘째로 그 돈을 잃어도 될 만큼 그 사람과 친분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만일 나는 두 번째의 이유로 상대를 신뢰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관계를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상태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틀어지는 관계는 그 시발점이 존재합니다. 처음 삐걱거리는 사소하고 작은 이유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내게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끝끝내 그걸 하지 않으니 관계는 영원한 이별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을 보세요. 서로가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일들을 끝끝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했기에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관계가 많을 겁니다. 즉, 균열의 시작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균열의 시작점을 잘 인지하는 사람은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 해결도 쉬운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열의 시작점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왜 상대방과 내가 멀어지기 시작했는가, 현명한 사람은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변인들과 갈등이 적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 실수에 대하여 사과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변곡점을 대부분이 모르거나 인지하지 못하니 갈등은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내 행동과 말에 대하여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제대로 알아채지도 못하고 눈치 없는 사람이죠. 학교, 회사를 포함해 모든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표정, 말투, 몸짓을 통해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그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둔한 사람은 이걸 잘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학교나 회사나 어느 조직에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죠.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대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이라고 말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갈등을 겪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우 잘 아는 사람과 갈등을 겪죠. 즉, 관계의 시작은 갈등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타고난 본성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주변인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그냥 그 사람과 헤어짐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었고 또 그걸 내게 하지 말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상대가 변하지 않고 계속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면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게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이별에 대하여 뭔가 대단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은 선이고 이별하는 것은 악이라고 착각합니다. 모든 관계는 그 한계와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동네 친구들이나 초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대학이나 사회에서 만난 모든 친구들을 여전히 현재도 만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신가요? 어차피 만날 인연이라면 내가 서울에 살고 그 사람이 대구나 부산, 광주에 살아도 만날 것이고 어차피 헤어질 인연이라면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학교와 회사를 다녀도 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솔직한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논어 자한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배울 수는 있더라도 함께 같은 길로 나아갈 수는 없는 사람이 있다. 함께 같은 길로 나아갈 수는 있더라도 함께 이룩할 수는 없는 사람이 있다. 함께 이룩할 수는 있더라도 함께 권력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있다. 2500년 전 공자님의 말씀은 인간이란 본질이 변하지 않는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조건값이 변하지 않았으니 결과값도 변할 수 없는 것이죠. 나도 옳은 게 없고 상대도 옳은 게 없죠. 즉, 우리는 모두 옳거나 그른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겁니다. 다른 길을 가고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끼리 어울리면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이때는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빈자리에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채워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아무 이유 없이 가깝게 그리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결과는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별 없는 새로운 만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는 지구상의 모든 기억들과도 이별을 해야 합니다. 오늘 5분 인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